자, 바디에다가 후다닥 내용 쓰겠습니다. 자, 시간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자, 아이디 랩 하나 만들 거고요. 자, H1에다가는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웹 기초 를 만들어주고요. 자, 밑에다가 파트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안에다가 H2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요소 사용하기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파트. 이번에는 자, 배경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적으로 자, 위에 파트만 먼저 설명드리면 끝이 날 것 같지만 우선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트리 하나 필요할 테니까 CSS도 마찬가지 내용 쓰겠습니다. 자, 아이디 랩에다가는 저는 가로값 960으로 만들 거고요. 자, 얘는 그냥 가자.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오토. 그 다음에 뭐 특별할 거는 딱히 없습니다. 자, H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클래스 파트를 이용해서 가로값 높이 값은 오토. 마진 버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16 픽셀이라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딩 20 픽셀에 박스 사이징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도 H2에다가는 보더 버튼 정도는 넣어주고 마진 버튼은 채워줄게요. 자, 뭐 가로 세로는 딱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고 필요하다면 써주시면 되겠죠. 빼먹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좋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쓰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다가 일단 첫 번째 이미지를 담으려면 img라고 태그를 쓰죠. 자, img 태그는요, 속성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하나는 src, 또 하나는 alt. 그리고 싱글 태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에 슬러시까지 쓰시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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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인지하시고요. 자, 두 개 들어가는 속성 src는 소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alt는 요 src 요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t 가끔씩 안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럼 접근성 잘못된 거죠. 자, 요거 그래서 alt 자리에다가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가끔 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지극히 잘못된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당하는 불러온 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 설명을 쓰셔야죠. 가위라고 해서 또 가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네. 약도를 불러왔으면 약도에 대한 주소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저 가위를 제가 임의로 지금 불러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온 음, 내용 자체를 쓰시는 겁니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을 쓰는 곳이라는 거죠. 이 점을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img 태그는 따로 쓰지 않아도 이미지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쓰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img 요소는 엄밀히 말하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요소예요. 엄밀히 말하면. 즉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데 이미지가 있어 저거 사이즈 있으니까 블럭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라인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떠있죠, 분명히. 여기다 단순하게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임시로 보이기. 자, 써보겠습니다. 얘가 블럭 요소였다면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글자는 옆으로 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가 맞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지 태그는 인라인 블럭입니다. 네,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사이즈를 가지지만 인라인에 해당하는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줄 필요는 없고요. 애초에 이거니까. 왜 이걸 썼냐면 img 요소는 혼자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블럭 요소로 감싸서 써야 되는 아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클래스 img 커버라고 쓸게요, 그냥. 자, 쓰고요. 아직 이미지 커버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결과는 글자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클래스 img 커버라고 쓰고요. 가로가 저는 100픽셀에 높이값 100픽셀짜리로 만들어주고 일부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요거는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img 커버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라고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아직은 아무것도 쓰지 않겠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있는데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넘친 거죠. 저는 분명히 백그라운드 줬는데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지가 더 커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쓰시는 순간 색깔은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처리가 될 거라고 확인되는 거죠. 볼게요. 잘린 거 보이시죠? 자,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를 아이콘 요게 아니라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VS 코드 아까 있었는데 자, VS 코드에 이미지를 갖다 넣으신다면 배경이 투명한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와 함께 처리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어디 갔느냐? 실제로 들어가 있는 img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로값을 100%, 높이값을 100%,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만 잘 주면 안에 들어간 요소의 이미지 크기를 원래 크기보다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나오는 이미지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PNG, 배경을 투명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아까 과외는 배경이 있는 PNG 파일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왔던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를 100픽셀, 100픽셀 동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높이 값을 200픽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박스가 2배로 늘어난 상태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img 요소는 제가 현재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과는 찌그러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곡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이즈를 둘 모두 퍼센테이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오토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쪽을 퍼센테이지 또는 픽셀 사이즈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오토로 주시면 그 결과치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조정이 되는 아이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때 높이 값을 2배로 늘린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일부는 사라지게 되는 오버플로 히든 썼기 때문에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는 가로 값을 100% 하고 높이를 오토로 바꾸면 결과물은 가로 기준으로 꽉 차게 되고 높이는 당연히 남는 형태를 만들게 되겠죠. 자,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비율에 맞게 꽉 채우고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있다면 제가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딱 정확하게 있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자, img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라? 블럭 요소로 감싸 주어라. 그리고 img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인라인 요소에 해당하는 아이다. 그리고 사이즈를 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로 세로 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왜곡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는 수치를 입력하고 또 하나는 오토를 주어서 만드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하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ALT라고 하는 곳에다가 썼습니다만 이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글자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글자로 VS 코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기준이라면 아마 이렇게 쓰시겠죠. BR 태그를 사용을 하고 밑에다가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로 vs 코드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보일 거고요. 좌우 가운데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감싸고 있는 요소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 하시면 좌우 가운데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여기에 불러온 아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간 내용과 여기 스팬에 들어간 내용이 엄밀히 말하면 같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 여기도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이거니까. 그럼 이 스팬에서도 요거에 대한 설명을 써주었는데 과거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거를 좀 더 시멘틱하게 의미 해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요소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div를 어차피 감싸줘야 되고 이것을 설명을 쓸 거라면 차라리 이러한 어떤 태그를 생성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안에 피그 캡션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피규어라고 하는 보이는 어떤 형태를 담는 제목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목 자리에다가 똑같이 쓸게요. vs 코드라고 쓰고 똑같이 이미지 요소를 불러올 수 있게끔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거니까 마찬가지 줄여줘야겠죠. 똑같이 그냥 쓰겠습니다. 클래스 img 커버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서 보이던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div가 아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고요. 해당하는 이 img 요소를 대표하는 설명으로 피규어 캡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똑같고요. 살짝 들어간 이유는 피규어 캡션 같은 경우는 마진과 패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일부가. 그러니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 피규어 캡션을 단순하게 제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해석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전시장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들을 작가들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씁니까? 옆에다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써놓죠. 요게 바로 피규어 캡션이고 이 아이를 통째로 피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작품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석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div보다는 이제는 피규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 피규어랑 관계가 없이 별도의 설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VS 코드의 원래의 뜻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HTML, CSS처럼 이런 글자들을 흔히 두문자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문자어는 사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요. ABBR이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 이거는 피규어랑 관계없이 그냥 과거부터 존재하던 태그입니다. 그럼 이 타이틀에다 뭘 쓰느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갖다가 쓰는 거죠. 자, 뭐 코드라는 글자까지 같이 담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담고 싶으면 통으로 다 담으시면 되고 대신에 풀 내용을 다 써야겠죠. 자, 두문자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쓸 때 많이 쓰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 올리면 밑줄을 신경 쓰지 마세요. 해당 이 아이의 본 뜻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주석 설명이 담긴 아이를 ABBR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자, ABBR 코드 같은 경우는 내용 보시면 이렇게 뭔가 밑줄들이 다 들어가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기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ABBR은 사실 리셋 CSS에다가 저런 밑줄을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스타일 자체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타일을 없애셔도 되고 저는 아예 안 쓸 거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준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로 쓰는 것들은 HTML, CSS, JS, 아니 여기서 있는 이런 글자들은 전부 다 흔히 두 문자어로 쓰기 때문에 대문자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퍼 페이스라고 쓰시면 글자에 보이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대문자로 보이게 만들겠다라고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클래스 bg 01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부러 앞만 보여드려요. 자, 클래스 bg 01이라고 하나 쓰고요. 가로값 100픽셀에 높이값 100픽셀이라고 써봅니다. 당연히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무거나 쓰셔도 관계는 없고요. 결과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 것만 나중에 조정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몇 번 보신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라데이션만 보셨어요. 자, 근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그라데이션 컬러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URL이라고 해서 어떤 주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img 요소는 src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는 요 i는 URL입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냐?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그냥 외웠습니다. 자, 이 URL에서 자, 이미지 경로에 해당하는 여기를 다운표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쓰시고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파일 이름을 한글 안 쓰고 띄어쓰기 안 쓰고 했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오는 오타들을 이 다운표가 어느 정도 잡아줘요.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다운표를 쓰시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에러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권장 자체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들고 있는 CSS 문서 기준이에요. HTML 문서 기준 아닙니다. CSS 문서의 기준으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야겠죠. 우리는 src 안 했었으니까. 두 번 빠져나가야 이미지가 있고 아이콘이 있어요. 잘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찾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웹피 파일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띡 넣었습니다. 가로 사이즈와 배경 사이즈 넣었어요. 결과 보면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자, 넘치는 박스에다가 오버플로 히든을 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넘치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차이점 잘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img 요소는 감싸고 있는 박스가 있고요. 그 내부에 또 다른 존재하는 박스를 만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근데 백그라운드 CSS에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정해진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은 튀어나간다고 해서 종이 바깥에 그린다고 해서 종이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포토샵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그럼 이거를 그 안에 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맛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자, 누구 기준 할까요? 오토에 100%라고 써보겠습니다. 앞에 건 가로고요. 뒤에 건 높이에요. 당연히 중간에 컴마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자, 결과 확인하시면 높이값 기준으로 100% 채우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꽉 차게 들어간 상태로 보이죠?